이런 분들은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찾아와서 치료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읽어볼까요? 20대 후반 직장인이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술로 인해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대요. 아, 이거 본인이 알고 계신 것만 해도 일단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술은 20살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먹다시피 했어요. 아, 20살부터 술을 마시면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이 20대 후반이라는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처음에는 친구들과 술 마시며 노는 게 즐거워 술을 가까이 했었어요. 하지만 20대 초반에 한번 크게 슬펐던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집에서 혼자 술 먹는 게 버릇이 돼요. 3일이 멀다 하고 거의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혼술을 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혼술을 하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빨리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술을 먹다 보면 알코올 중독 걸리는 시간이 한 5년에서 15년 걸리는 거고요. 혼술을 하게 되면 그 절반도 안 걸릴 거예요. 그만큼 빨리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20대 초반부터 혼술을 했다는 게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근데 왜 혼술을 하느냐? 우리나라 방송에서 한 7년, 8년 전부터 젊은이들아 혼술 많이 해라. 혼술은 돈도 적게 들어가고 합리적이고 만취해서 쓰러져도 방바닥이라으니까 얼마나 안전하냐. 길에서 쓰러지면 죽지 않냐. 그러니 혼술 많이 해라. 거다 코로나 딱이다. 집에서 혼자 먹기 딱이다. 혼술하는 기계도 만들어 팔고 있어요. 심지어. 난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혼술에 어울리는 술, 혼술에 어울리는 안주 만드는 방법, 혼술 먹는 거 자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10대, 20대 아이들이 그냥 따라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바로 지금 이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방송에 속았다. 혼술 장려 마케팅에 속아서 지금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걸 아시고 빨리 탈출하십시오. 억울하게 속아서 주머니 털리고 인생 다 날리고 있는 거예요. 왜 혼술 장려 마케팅 하냐고요? 주류 회사가 돈 벌려고. 그다음 국가는 주류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지금 혼술 장려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약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는 음주운전까지 하며 많이 망가졌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생각이 들어 술을 멀리 하려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과를 다니고, 좋아요. 물론 정신과 간다고 제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치료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잘했다는 뜻이에요. 정신과 간다고 알코올 중독 치료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또 술 친구들과 다 연락을 끊고 이것도 너무 잘했어요. 이거 20대 때 술 친구들하고 연락 끊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막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싶지 누가 혼자 쓸쓸하게 남고 싶습니까? 근데도 연락을 다 끊고 술 약속도 피했다. 이거는 정말 술 끊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진짜 노력하는 겁니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힘들면 집에 처박혀서 술을 마십니다. 이 왜 그러냐면 혼술 장려 마케팅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알코올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혼자 계시게 되면은 저절로 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 안 대는 환자가 둘이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사는 사람하고 다이어트 집착하는 사람은 아예 치료 안 합니다. 손 안 대요. 왜냐하면 무조건 비참하게 악화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 말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본인이 알코올 중독인 인정하고 술 친구도 다 끊어낼 정도로 정말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저를 믿고 저에게 치료 받으시라고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그러려면 반드시 부모님한테 들어가셔야 돼요. 혼자 살면 안 됩니다. 혼자 살면은 절대로 치료약을 먹지도 않고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악화돼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밥을 안 먹게 되기 때문에 악화됩니다. 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뭐가 생각나요? 대답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밥이 생각나고 뭐 토스트가 생각나고 뭐 음식이 생각나잖아요. 이 글을 쓰신 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배가 고프면 뭐 생각나요? 술 생각나잖아요. 100%. 못 견딥니다, 그거. 그래서 밥을 혼자 챙겨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3개월만 부모님한테 가셔서 도움을 좀 청하세요. 식사하고 약의 도움을 청하시고요.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시면 이분은 단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99%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밖에서만 안 마시고 또 웬만하면 처방받은 약을 먹고 참는데 약도 먹을 정도면 의지는 분명히 강한 분이에요, 이분은. 힘든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너무 슬프면 집에서 계속 술을 마십니다. 이거 혼자 계셔서 그런 겁니다. 병원에서는 알코올 중독이 질병이라고 하며 스스로 찾아온 게 잘한 거다라며 다독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안 먹는다, 안 먹을 거다 하며 또 음주를 하고 오는 모습에 의사 선생님도 또 좀 한심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심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 의사분들도 다 예상하고 있어요.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 혼자 사는 남자, 그 다음에 혼자 살지 않더라도 수면제, 진정제 가지고 술 끊을 수 없다는 거 의사분들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점점 약의 개수가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밖에 해줄 게 없어서 그거라도 주는 거예요. 그 약이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말하면 환자가 병원에 안 올 텐데 그럼 병원은 뭐 먹고 살라고. 그래서 다 알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저번 달에 내원했을 때는 다른 환자 얘기를 하시는 듯이 계속 안 마신다 하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언제까지 오실지 좀 그만 오셨으면 싶기도 하신다며 말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마음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혼자 술을 끊을 수 있었으면 병원도 안 갔을 텐데. 예, 맞죠. 한동안 잘 참다가 그날 내원한 이후로 집에 처박혀 술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조금 실망하셨나 봐요. 근데 실망할 게 아니라 그분들도 해줄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들도 가정이 있고 가정을 꾸려가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분들도. 자, 가족들과 사이는 물론 안 좋습니다. 하나같이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라는 단어도 알고 계시는 분이네요. 다들 자기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식의 태도 때문에 대화를 피한 지 오래입니다. 저 알코올 중독은 대물림 되고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거의 나르시스트 성향이 아주 강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본인도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술을 끊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운동을 해봐라. 취미생활을 가져라. AA 몸에 나가봐라. 의지로 끊어라. 처방받은 약 싫어도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조언이야 누구나 다 해줄 수 있죠. 근데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모든 조언은 거의 들어본 것 같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를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낫지를 않고 저런 조언을 다 실천하지도 않고 다 제쳐놓고 술만 찾게 되는 자포자기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게 언제 도움이 되는 조언이냐면요. 이미 단주를 성공하고 계신 분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AA 모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 명상을 하거나 종교생활을 하거나 이런 건 도움이 됩니다. 크게 됩니다. 그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 갈망감과 금단현상이 심한 중독 상태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죽하면 신부님 의사들도 알코올 중독에서 못 벗어나겠습니까? 어느 신부님이 쓴 그 프랑스 신부님 쓴 책에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느님도 소용없더라 그랬어요. 신부님이 그렇게 하느님을 부정하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갈망감과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알코올이란 약물이 주는 양리작용이 뇌에 작용하는 어떤 화학적인 작용이에요. 그거는 의지나 심리적인 거랑 관계없이 그냥 화학 성분끼리 만나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일 뿐이에요. 그걸 의지로 극복하라고요? 쉽게 말해서 염기랑 산이 만나서 산과 염기가 만나면 뭐예요? 확 반응 일으키잖아요. 그거를 의지로 버티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전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부딪혀가지고 전기가 빵 불꽃이 튕기는데 그걸 의지로 버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화학적인 양리작용을 어떻게 의지로 버팁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 산과 염기가 만날 때 또 다른 게 들어가서 방해를 하는 그런 약이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해독제가 필요한 거예요. 알코올 해독제를 치료해야 되는 거지 반응을 이 양리적인 반응을 의지로 버티라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자포자기가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이 자포자기가 왜 생기냐면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하나둘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될 거라고 말해주는데 그게 거짓입니다.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잘못된 조언대로 해보니까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병원을 옮겨봐야 될까요? 내성이나 약 의존성 때문에 약은 꺼려지는데 꾸역꾸역 먹으며 억지로 술을 참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속에 우울감이 사라져서 아예 술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약 의존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을 더 늘려나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손에다 이렇게 들고 먹어요. 밥 먹으면서 한 숟가락 밥 먹다가 약 먹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결국 강제 입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코스예요, 코스. 알코올 중독에 한 번 걸리게 되면요. 강제 입원 당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는 건 코스입니다. 왜 코스냐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언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냥 의지로 버텨라. 운동해봐라. 취미생활 가져라. AA 모임 해라. 의지로 줄여라. 심지어 줄이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정신과 들락날락거리다 죽는 겁니다. 그 전에 과정은 다 파탄나고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알코올 중독 환자 99%가 똑같이 겪는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과정을 할까요? 아무도 진실을 안 가르쳐 주니까. 심지어 병원에서도 의지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천천히 줄이면서 끊어봅시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줄이면 될 것 같습니까? 줄이면 더 먹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자꾸 줄이라 그러잖아.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똑같아요. 그냥 병원 계속 들락날락거리다 죽으란 얘기예요. 수입 병원에다 매출이나 열심히 죽을 때까지 올려주고 가란 얘기입니다. 치료가 아니에요. 그건 치료가 아니고. 그분들도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가 진실인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중독에 빠진 뇌란 책인데요. 이거는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이거 어떤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누구지도 몰라요, 제가. 근데 이 책 전체 읽어보다 보니까 이 책이 진실을 말했어요. 다른 책들은 한 90%는 진실인데 가장 결정적인 거 몇 가지를 은근슬쩍 숨기고 넘어갑니다. 뭐가 결정적인지 아세요? 이거 정신병 아니에요. 의지 탓도 아닙니다. 이거 대물림되는 유전병이에요. 알러지예요, 알러지. 알러지, 마약 중독, 당뇨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세 가지가 합쳐진 거라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알러지는 약이 있거든요. 해독제가 있어요. 그리고 알러지는 완전히 끊어야지 줄이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복숭아 먹으면 난리 나는 사람들한테 복숭아 조금만 먹으라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알러지는 무조건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줄이라고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더 먹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꾸 재발을 반복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줄이는 건 불가능해요.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견디기 못 하잖아요. 3, 4일 못 버티잖아요. 일주일 버티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사람들은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버틴 사람들은요. 보통 2, 3, 4일 못 버텨요. 그러니까 3, 4일이라도 버티는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당신 정도의 의지만 있으면은 그냥 알코올 해독약 복용하면 아주 쉽게 단주한다고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알러지에는 지르텍을 먹잖아요. 지르텍 먹으면 금방 싹 가라앉거든요. 그거랑 거의 똑같이 알코올 해독 한약이 존재합니다. 양약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양약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둬놓고 수면제, 진정제 이런 거 왕창 때려 넣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겁니다. 천천히 줄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 먹어가면서 좀 줄여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고등 먹고 두드리는 사람들, 복숭아 먹고 두드리는 사람들한테 의사가 당신이 복숭아 조금씩 먹으면서 이 양약 먹으면서 천천히 줄여봅시다 하면 그 말 따를 환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지. 그냥 안 먹고 말지 누가 복숭아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 약을 달고 삽니까 평생.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무조건 술은 끊으셔야 돼요. 초반부터 단번에 끊으셔야 되고요. 담배 단번에 끊어야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똑같습니다. 술도 단번에 끊으셔야 되고 단지 처음 2, 3, 4일을 못 견디는 금단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간단해요. 머리 위에 연락하셔서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보시고 제 말이 믿어지고 옳다고 판단 내시면 그때 믿고 알코올 해독약 복용하세요. 그러면 2, 3, 4일도 못 버티던 사람들이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2달 계속 버티게 됩니다. 버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냥 별로 술 생각 안 나요. 그리고 금단 현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틴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냥 편안한 거죠, 뭐. 편안한 상태로 그냥 술 끊는 거예요. 의지로 뭐 강력한 의지로 끊고 견디고 참아라. 저는 그런 거 환자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지는 아니 의사들도 못하고 저기 신부님들도 못하는데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그런 강력한 의지를 원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제가 말하는 의지는 약을 아침 저녁 또는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2번에서 4번까지 복용하거든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약을 좀 맛이 없더라도 삼키기만 좀 해달라. 그리고 다이어트 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정도 의지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유튜브 보면서 진실을 좀 공부 좀 하시라는 정도. 그 정도 의지면 저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정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분은 저를 믿고 한 번만 알코올 해독약을 복용해 보세요. 한 달만 드셔보셔도 이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건 별거 아니네. 괜히 겁먹었네. 이런 생각 드실 정도로 너무 쉽게 단주하실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재발을 하거든요. 너무 쉽게 단주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교만에 빠져서 방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는 괜찮겠지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야, 환자는 괜찮아. 한 잔만 받아도 이런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한 잔 마시게 됩니다.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재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경험해 봐야지, 아, 이게 진짜 알러지구나. 한 잔만 먹어도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시거든요. 안타깝지만 그런 재발을 몇 번 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으로 믿지를 않으세요. 몇 번 재발해 보고 나서야, 아, 이게 알러지구나. 진짜 죽을 때까지 끊는 게 맞구나.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자, 머리 위에 있는 곳으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